안녕하세요. 뉴욕 스티주의 안주인입니다. 오늘은 제 네이버 블로그에서 뉴욕 맨해튼 콘도 구매 타임라인을 다뤄볼까 해요. 맨해튼에 집을 구매하고자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현금으로 구매한다면 며칠 안에도 매매가 가능하지만 대출을 받을 시에는 그보다 더 긴 시간이 걸리게 돼요. 그래서 어떤 과정에서 얼마의 시간이 소요되는지 조금 자세히 포스팅을 해볼까 해요. 100% 정확한 기간이라고는 못하지만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얻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바이어가 오퍼를 넣기 위해서 프리-어프루블 레터를 준비하는데요. 여기서 프리-어프루블 레터는 대출 관련 은행 승인 서류고요. 현금 구매 시에는 통장 잔고 증명을 제공해야 해요. 지금 화면은 프리-어프루블 레터인데요. 은행에서 대출 승인을 받는다면 기본적으로 이런 포맷의 레터를 받게 돼요. 자세히 보면 30년 이자율 고정에 30년 대출이네요. 아파트 타입은 코압이고요. 코압의 개념은 이미 다른 비디오에서 설명드렸죠.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신다면 위에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레터를 살펴보면 거주자가 거주 예정이고 이자율은 3.625%, 이자율은 클로징하기 60일 전까지 변동될 수도 있다고 적혀 있네요. 관리비는 2,098불, 론 투 밸류 레이쇼는 80%로 80%까지 대출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크레딧 검토가 필요하고 대출이 확정된 건 아니라고 나오네요. 다시 말하면 이 편지는 대출 승인을 확정 짓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출 확정을 위해선 정확한 집 주소와 감정가가 필요하고 대출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여러 가지 부가적인 서류들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리-어프루블 레터가 판매자에게 어플되는 이유는 이미 기본적인 재정 증명이 은행을 통해 이루어졌고 어느 정도 확실한 구매자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편지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요. pre-approved와 pre-qualified 이 두 가지가 혼동이 되실 거예요. pre-qualified는 말은 자격 요건이 되는지 확인하는 절차예요. 특별한 서류나 증명 없이 구두로 얘기된 상황에 근거해서 발행해주는 레터인데요. 그만큼 효력은 프리-어플보다는 떨어져요. 프리-어프루브드는 미리 기본적인 소득과 자산 증명을 서류로 제출하고 승인을 받는 레터예요. 이미 은행에서 서류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대출 받는데 시간이 단축되겠죠. 그렇다고 100% 대출이 된다는 건 아니라는 점 명심하셔야 해요. 두 번째는 오퍼 승인인데요. 집주인 브로커가 계약 관련 서류를 바이어 변호사에게 전달하는 기간이 보통 하루에서 이틀 정도 걸려요. 여기서 오퍼링 플랜과 파이낸셜을 같이 전달받게 되는데요. 오퍼링 플랜은 콘도 건설 시의 모든 상황을 기록해 놓은 서류이고요. 파이낸셜은 콘도의 재정 상태로 이 두 가지 모두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에 바이어 변호사가 검토해야 할 아주 중요한 서류예요. 세 번째는 계약서 작성이 있는데요. 셀러 변호사가 계약서 작성하고 바이어 변호사에게 전달하는데 하루에서 이틀 걸리고요. 변호사마다 작성하는 계약서 스타일이 다르지만 거의 비슷하게 작성이 돼요. 네 번째는 계약서 검토인데요. 바이어 변호사가 바이어의 이름 및 계약금, 대금 상환 조건, 계약일 등을 포함한 모든 인포를 확인하는데 하루에서 이틀 정도 걸려요. 다섯 번째는 계약서 조항 추가랑 개정인데요. 바이어 변호사가 계약서의 추가 조항이나 개정 조항을 준비하고요. 바이어의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셀러 변호사와 조건을 협상하게 돼요. 셀러 변호사가 계약서 수정 후에 바이어 사인을 위해서 바이어 변호사에게 다시 전달하는데 하루 이틀 정도 걸리고요. 여기서 라이더라는 바이어가 원하는 조항을 추가로 포함시키는데요. 라이더는 말 그대로 수정이나 추가 조항을 넣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고 첨부 서류 형식으로 바이어가 원하는 세부 조항을 다른 페이지에 첨부하게 돼요. 여섯 번째는 바이어 계약서 검토 및 사인인데요. 바이어 변호사가 클로징 비용을 포함한 계약서 검토를 위해서 바이어와 만나거나 연락을 취하게 돼요. 바이어는 계약서 사인 시 10% 계약금과 한 반 정도의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데요. 변호사마다 처리 방법이 다를 수 있지만 10%의 계약금은 필수 사항이에요. 일곱 번째는 셀러 계약서 사인인데요. 셀러 사인을 받기 위해서 계약서와 계약금을 셀러 변호사에게 전달하는데 3일에서 5일 정도 걸려요. 여덟 번째는 사인 완료된 계약서 전달인데요. 셀러 변호사가 바이어 변호사에게 사인 완료된 계약서를 전달하고 바이어는 브로커와 대출업체에 계약서 카피를 전달하게 되는데 하루 정도 걸리게 돼요. 아홉 번째는 대출 업무 시작인데요. 바이어는 대출업체와 대출 업무를 시작해서 은행에 서류 전달하고 집 감정을 의뢰하게 돼요. 열 번째는 대출 약정 전달인데요.
mortgage contingency를 받아서 계약서 사인 후에 30일에서 45일 안에 바이어는 브로커와 변호사에게 대출 약정을 전달하게 돼요. 대출 승인이 완료될 때까지 바이어의 계약금은 제3의 계좌에 보호받고요. 대출 승인 불가 시에는 바이어는 계약을 취소하고 10%의 디파짓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한 3에서 4주 정도 걸리고요. 경우에 따라서 대출 승인 기간이 약속 날짜보다 초과될 경우는 셀러와 합의 후에 날짜 조정이 가능해요. 11번째는 대출 승인인데요. 대출 승인이 되었다고 론 커미트먼트 레터를 대출 은행에서 발행하면 셀러 변호사에게 전달하게 돼요. 12번째는 보드 패키지 작성 완료인데요. 바이어는 콘도 매니지먼트 회사에 보드 승인을 위해서 보드 패키지를 전달하는데요. 여기서 보드 패키지는 콘도 관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류고요. 바이어의 기본적인 재정 상태와 직장, 범죄 기록, 파산 기록 등 공공 기록부터 개인 인포까지 제출하게 돼요. 그러면 콘도보드의 정기 모임 날에 빌딩에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고 보드 패키지가 있을 시 다 같이 검토 후 승인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콘도보드는 한국의 분여회와 같다고 보면 돼요. 13번째는 부동산 명의보고서인 타이틀 설치를 주문하고 검토하는데요. 바이어 변호사가 부동산 명의보고서인 타이틀 설치를 주문하고 바이어가 문제없이 부동산 명의를 전달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게 되는데 이게 7일에서 10일 정도 걸려요. 14번째는 대출업체와 클로징 협조인데요. 바이어 변호사는 클로징 서류가 확실해지면 대출업체의 변호사와 클로징을 협조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클로징 3일에서 5일 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15번째는 클로징 준비인데요. 셀러 변호사는 바이어 변호사에게 수표를 전달하게 되고요. 이거는 10% 계약금이에요. 클로징 내역을 준비하고 바이어와 모든 금액을 검토하게 돼요. 바이어는 브로커와 혹은 전문 검사관과 함께 마지막으로 집안을 점검하는데요. 이건 클로징 하루에서 이틀 전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16번째는 마지막인 클로징이고요. 모든 수표는 해당인에게 발행되어져야 하고요. 모든 서류에 동의 사인 후 바이어는 키와 부동산 권리 증서를 전달받게 돼요. 통상적으로 대출을 받고 클로징까지 3개월에서 6개월이라고 보는데요. 경우에 따라서 6개월 이상이 걸릴 수도 있어요. 대출을 받을 예정이라면 미리 대출 준비를 시작해두면 훨씬 빠른 수속이 가능할 거예요. 집을 보고 고르는데 몇 주에서 한 달 정도 걸리고요. 오퍼를 넣고 10% 계약금 지불하고 계약서 사인하는데 2주에서 한 달 정도 걸리게 돼요. 그리고 나면 대출 승인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기간이 한 달에서 2달 정도 소요되고요. 대출 승인이 나면 빌딩 승인까지 받는데 몇 주에서 한 달, 그리고 클로징까지 역시 몇 주가 더 걸려서 대출을 받을 경우 빠르면 3달에서 4달 안에 클로징 가능하고 대출을 안 받을 경우는 2달에서 3달이면 클로징이 가능해요. 하지만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이보다 시간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좋은 정보가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뉴욕 부동산 상담을 원하시면 제 연락처로 연락 주시고요. 감사합니다.